네, 6단원 미분의 활용의 연습 문제 중에 1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개의 함수식을 같다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두 식을 같다고 놓고요. 이 등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곧 교점의 개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는 0 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냥 바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면 바로 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에 있는 이 함수를 hx라고 해보고요. 그러면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hx를 미분한 함수식 도함수를 구해서 그 값을 어디에서 갖는지를 찾아보면은 3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과 3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h의 1의 값과 h3의 값을 구하는 건데 h의 1의 값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4니까 0인가요? 네, 그 다음에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h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에서 0이라는 값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져요. 따라서 지금 이 그래프의 실근은 두 개가 나오죠. 여기 1에서 중근하고 또 다른 근.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전형적인 그래프를 이용한 미분에 활용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이게 성립하도록 K에 대한 범위를 알아내라고 할 때는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 하고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fx의 최소값이 k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fx의 최소값을 찾고 그것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범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하면요.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오고 인수분해를 하면 지금 이런 식이 나와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극소, 그때 극소를 갖는데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소를 갖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식이 짝수차수만 있는 걸로 봐서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둘 다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f-1과 f1의 값이 같고 그것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fx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고 k는 그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에 따른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에서 이제 배웠다시피 위치를 미분한 것이 곧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단 속도를 미분해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는 건데, 그다음에 x 프라임을 한 것은 바로 속도가 되는 거고요.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건데, 가속도는 그러면 6t라고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t가 2일 때의 값이니까 t자리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t가 2일 때의 속도는 2 대입해서 계산하면 12-2니까 10인가요? 네, 그 다음에 가속도는 2 대입하면 12여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속도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주는 정보는 무엇인가? 속도는 일단 올레 함수의 도함수인 거죠. 그래서 올레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알려준 거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보기부터 볼게요. 점 P는 T는 O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위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속도와 위치로 본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그럼 T는 O에서 속도인 VT의 부호가 바뀌는지 보면은 0이 되긴 하나 부호는 바뀌지 않죠.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0부터 6까지 중에 시각 t가 0에서 6까지 범위에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자, 일단 0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양수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호가 양이다가 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t가 2일 때, 음에서 양수로 바뀔 때가 또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그러면 t가 4일 때, 그러면 그 뒤로는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운동 방향은 2번만 바꿉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t는 1에서의 속력과 t는 3에서의 속력은 서로 같다. 여러분들이 속도와 속력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대체로 쓰는 편인데요.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력은 방향은 없이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도에서 절대값을 한 거,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t는 1에서의 속도는 2고요. t가 3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니까 둘 다 2여서 네, 속력은 서로 같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속력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t가 2하고 4 사이에서 수직선 위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까 그 움직이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속도가 플러스일 때 양의 방향이고요. 속도가 마이너스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죠. 자, 그다음에 4에서 6 사이에서 범위는 점 P의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겠는데, 말 그대로 속도가 계속 커지고 있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4에서 6 사이의 속도는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치랑 혼동해서 위치가 계속 증가한다, 뭐 위치가 계속 커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능하지만 속도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